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하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비수술로 정말 치료가 가능할까? 이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죠. 허리 협착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치료 저 치료 받아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노력을 해도 증상 개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가 수술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허리 협착증이 정말 비수술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또는 허리 협착증은 비수술 치료를 꼭 먼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간 동안. 그래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거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려요. 결론. 허리 협착증은 비수술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수술 치료를 꼭 먼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마비가 있거나 대소변에 장애가 있어요. 오랫동안 치료를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해요. 일상생활이. 그럴 때는 수술 치료를 고려해야 되겠죠. 하지만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이 세 가지 경우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허리 협착증 치료가 비수술로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단어에 인식이 매이는 경우가 있어요. 잘 봐보세요. 허리 협착증. 협착된 허리로 인해서 여러 병이 생기는 것. 자,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협착된 허리를 넓혀야 된다. 협착 때문에 좁아진 허리를 넓혀야 된다. 협착 때문에 좁아진 허리 내부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수술을 하면 뼈나 인대를 떼어내 버리니까, 수술을 하면 나사로 고정해서 늘려버리니까 척추 내부의 공간이 넓어지겠구나. 그래서 협착증이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수술이 뼈나 인대를 떼어내는 것도 아니고 나사로 고정하는 것도 아니고 비수술을 한다 그래서 공간이 넓어질까? 협착된 공간이 넓어질까? 협착돼서 생긴 병인 허리 협착증이 과연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제 환자분들을 보니까 허리 협착증이 왔어요. 그래서 증상이 심해요. 그래서 그냥 치료 안 하고 운동을 했어요. 3개월이 지났더니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운동만 했어. 협착된 공간이 넓어졌나요? 안 넓어졌죠.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자연스레 증상이 호전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전날 잠을 잘 잤어요. 잠을 잘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허리 협착증 증상이 덜한 거예요. 잠만 잘 잤는데 허리 협착증 증상이 덜해졌어요. 잠을 잘 잤다 그래서 좁아진 허리 내부의 공간이 넓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허리 내부의 공간을 수술을 통해서 넓히지도 않았는데 증상이 호전된 사람들이 매우 많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 허리 협착증이라면 협착된 공간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 공간을 넓혀야만 해결될 수 있는데 왜 공간을 넓히지도 않았는데 증상이 좋아졌을까? 우리가 좁아진 공간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공간을 넓혀야 한다. 허리 협착증이라고 하는 병의 이름 때문에 그 고정관념에 저희가 매여 있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상처가 나요. 그럼 상처가 난 채로 가만히 있나요? 상처가 어떻게 되나요? 상처가 다시 메워지죠. 우리 몸은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바위 틈에 소나무가 자라. 바위의 틈 사이를 뚫고 들어서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어때요? 높게는 못 자라지만 옆으로 휘면서 바위 틈에서도 나무들이 자라잖아요. 자, 우리 신경을 생각해 봅시다. 신경이 협착된 허리 때문에 눌렸어요. 그러면 신경이 바보처럼 계속 눌려 있을까요? 상처가 회복되듯이 신경도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몸에서. 소나무가 바위 틈을 뚫고 들어가듯이 신경도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면 피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신경이 알아서 눌려 있다가 조금씩 피해 나가는 겁니다. 또는 눌려 있는 이 좁은 환경에서도 이 신경이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착된 허리가 있었는데 증상이 심했는데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저절로 증상이 낫는 경우가 꽤 많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경이 적응할 수 있고 또 신경이 이 공간을 피해서 갈 수 있고 이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냐? 뼈를 떼어내고 나사를 박아서 엄청 넓은 공간을 만들어야 되냐? 많은 경우에는 그 넓은 공간이 아니어도 조그마한 공간만 만들어줘도 이 신경은 알아서 적응하고 알아서 피해버리더라. 협착된 허리에 영향을 받지 않더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비수술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비수술 치료는 엄청난 공간을 만들어내진 못하지만 좁아진 척추를 엄청나게 늘릴 수는 없지만 신경이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신경이 피해갈 수 있는 그 자그마한, 그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비수술 치료예요. 허리 협착증은 신경 또는 신경 옆에 따라 나오는 혈관, 또 가운데로 흐르는 척수와 마미, 이 세 가지 조직이 어디선가 눌려서 증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직이 조금이라도 숨 쉴 수 있고 조금이라도 적응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는 약간의 공간만 만들어주면 돼요. 이 공간을 만드는 핵심 연부조직이라 그래요. 연부조직. 뼈는 경조직이에요. 딱딱한 조직이에요. 연부조직은 물렁물렁한 조직. 예를 들면 근육이나 인대나 지방층이라든가 이런 걸 연부조직이라 그래요. 이러한 연부조직은 침이라든가 이런 걸로 또 풀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척추 사이사이에 있는, 척추 뼈하고 뼈 사이사이에 있는 연부조직들을 풀면 신경, 혈관, 척수와 마미가 넓은 공간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허리 협착증 증상을 완화시켜 갈 수 있다. 이해 가시나요? 두 번째, 이런 연부조직들을 풀다 보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 자, 협착이 돼 있어요. 협착이. 이게 신경이에요. 신경, 혈관, 척수예요. 협착이 돼 있어요. 이걸 눌러요. 자, 그냥 단순히 이렇게 공간을 맞대고 있는 것과 이렇게 그냥 맞대고 있는 것과 공간 안에서 이게 강한 압력으로 꽉 누르는 것과 다르겠죠. 강한 압력으로 꽉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압박을 받게 되겠죠. 자, 이런 연부조직들을 풀어냈더니 뭐가 줄어들더라? 공간도 일부 만들어지지만 압력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신경이나 혈관, 척수, 마미가 눌리는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허리 협착증 치료에 있어서 신경, 혈관, 척수와 마미에게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공간, 그들이 그 자그마한 공간을 통해서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기 회복력하고 능력들이 있거든요. 우리 인체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그마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된다. 그것이 바로 연부조직을 풀어내는 방식이다. 연부조직을 풀어내는 것은 도침이라든가 이런 침치료도 가능하더라 해보니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수술에 앞서서 비수술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허리 협착증은 단순히 허리의 병이 아니에요. 단순히 허리의 병이라면 MRI상 허리가 나쁜 순서대로 증상도 심해야 돼. 근데 MRI상 허리가 나쁜 순서대로 증상이 심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MRI상 허리가 아주 나빠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허리가 아주 건강해도 오히려 증상이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허리의 구조적 문제 외에도
허리 협착증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무엇인가가 어떤 거냐 도대체 계속 찾아보니까 바로 뭐더라? 혈액순환이야, 혈액순환. 환자들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의학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손톱의 색깔을 봐요, 손톱. 손톱이 가만히 책상에 놨을 때 손톱이 붉고 붉은색으로 돼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근데 손톱이 군데군데 하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손톱에 세로로 줄무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혈액순환 안 돼요. 자, 눈에 흰자위를 봐요, 흰자위. 자, 눈의 흰자위가 깨끗하고 어때요? 하얘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죠. 눈의 흰자위가 붉어요. 충혈돼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눈의 흰자위가 탁해져 있어요. 노래요.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왜? 혈관 덩어리 드니까. 자, 귓볼을 봐요, 귓볼. 귓볼이 윤택하고 탱탱해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귓볼이 윤택하지 않고 말라 있으면서 귓볼에 주름이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인체 외부를 보면서 혈액순환을 관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관찰해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일수록 증상이 심하더라 이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허리협착증 증상이 심한데 허리만 백날 고쳐봐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진짜 안 됩니다. 많은 허리협착증은 단순 허리 문제가 아니에요. 혈액순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면 어쩌더라? 허리협착증 증상이 상당히 감소해버려요. 허리협착증을 어떻게 개선시키냐? 혈액착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체질을 이해해야 돼. 자, 먼저 나는 몸에 근육도 많고 열도 많아요. 이런 사람은 열이 많으니까 뭣도 많겠어요? 땀도 많아요, 땀도. 난 원래 땀이 많은 사람들인데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점점 안 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혈관. 혈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치료를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자, 나는 원래 땀도 없고 몸도 차갑고 손발도 차갑고 이런 사람은 젊을 때부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젊을 때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체질이라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피를 보내는 어때요? 힘이 약한 거예요. 자, 혈액을 보내는 뭐가 약하다? 힘이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이에요. 이 두 가지 체질에 대한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자, 이것은 제가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 여기서는 몸에 열이 많으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든 몸이 냉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든 어쨌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허리협착증 증상이 심해지는 사람, 단순히 허리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 때문에 허리협착증 증상이 심해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좋은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발끝치기예요, 발끝치기. 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경과 혈관, 척수, 마미가 눌려 있어요. 그들에게 넓은 공간이 필요한가요? 그들이 기능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누워서 발끝치기를 해보겠습니다.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쳤어요. 자, 그러면 어디가 움직일까요? 고관절이 움직여야 돼요, 고관절이. 자, 고관절이 움직이면 또 어디가 움직일까요? 골반뼈가 움직여야 돼요. 자, 골반뼈가 움직이면 어디가 움직일까요? 골반뼈에 또 붙어있는 척추가 움직여야 돼요. 발끝치기는 척추를 교정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냐? 말씀드렸듯이 신경, 혈관, 척수와 마미가 어때요?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 꼭 필요한 그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척추 교정을 통해서. 자, 두 번째, 발끝을 쳐보십시오. 혈액이 밑으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혈액이 내려오죠.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된다. 특히 발끝치기를 언제? 매일 잠을 자기 전에 하면 잠을 자는 동안 더욱더 혈액순환 능력이 개선되게 된다. 발끝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서 많이 할 것도 없어요. 3분에서 10분만 가벼운 마음으로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척추의 압력도 줄어들어요. 척추가 교정이 되면서 척추의 공간도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돼요? 발끝까지 혈액순환도 되고 잠도 더욱 깊게 자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허리협착증 환자분들께 제가 비수술이 꼭 필요하다. 허리협착증은 비수술로 대부분 치료할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해 드렸고요. 또 허리협착증 환자분들께 좋은 운동인 발끝치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허리 협착증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허리 협착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나 이제 수술 받을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비수술 치료를 받아보십시오. 자, 허리 협착증 때문에 고생하시면 또 어떤 생각을 하냐? 두 번째 생각은, 아이고 난 수술은 싫어, 끝까지 고생하다 살래. 근데 의외로 비수술로도 고생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비수술 받아보세요.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 꼭 비수술 치료부터 해보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허리 협착증에 좋은 발끝치기를 지금 당장부터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허리 협착증을 더욱 건강하게 극복하실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